네, 안녕하세요. 이유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회계 2급 특별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제1상사고요. 회사 코드 2002번입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사업장 등록증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회사 등록에서 수정이나 추가할 수 있죠. 보니까 대표자명도 똑같고요. 개업 연월일 이게 틀렸네요. 그쵸? 2014년 1월 4일인데 4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4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사업장 주소지 똑같고요. 도소매, 업태 가구, 종목이 미용재료가 아니고 건축자재네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성동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21번에 프로그램 21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송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송파가 아니고 뭐다? 성동세무서다. 성동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동. 확인. 네. 저희가 총 3개 고쳤습니다. 개업 연월일 고쳤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의 종류 중에 종목 고쳤고요.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까지 3개 고쳤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류나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 볼게요. 매출원가 맞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금액이 다릅니다. 자, 급여 금액 맞고 복리후생비가 없네요, 여러분. 복리후생비 얼마? 383만 원. 그 다음에 운반비 있고요. 접대비도 있고요. 수도강열비도 있고 세금가공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임차료 12만 원이가 아니고 얼마죠? 120만 원. 네, 그 다음에는 영업의 이익으로 가서 이자 수익, 자비이익,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3만 원이 아니고 32만 원. 당기순이익 확인할까요? 자, 시험지에는 3,014만 원, 저희 프로그램에도 3,014만 원입니다. 자, 3가지 수정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입력했고요. 임차료 수정했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수정했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계정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계정 과목을 등록하려고 한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서 추가 입력하래요.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코드 420번에 할 거니까 420 치면 420번으로 가죠. 어떤 걸로 등록을 할 건가요? 건축자재, 수선수익. 성격은 매출 1번. 현금 적유 등록사항에 1번에 등록을 하라 그랬죠. 건축자재, 수선 서비스 수익. 네. 네,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수정 및 추가하세요. 보통예금이랑 정기예금.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겠습니다. 보통예금 보니까 국민은행이 2,700이 아니고 1,500, 신한은행 700, 우리은행 600. 정기예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네요. 국민은행 입력할게요. 국민은행 1,200만 원, 신한은행 500만 원. 네, 그러면 이제 문제 4번 일반전표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품 440만 원을 매입하고 7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전액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였다. 1번에 8월 11일. 동그라미 어디 칠 건가요?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매입에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을 했었나 봐요. 계약금에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였다. 보통예금. 저희가 상품을 샀고 미리 계약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켜줬습니다. 자, 돈이 통장에서 나갔으니까요. 대변에 보통예금 써줄 거고요. 금액은
원래 340만 원짜리인데 40만 원 미리 지급했었죠. 그러면 30만 원 지급했었죠. 310만 원이 나갔을 거고, 상품 저희가 자산은 차변에 입력을 하니까 상품 340만 원이 입력이 되겠죠. 상품도 끝났습니다. 차변에 보냈고요. 보통예금도 끝났습니다. 대변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남은 건 계약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입니다. 계약금. 오늘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예뻐하는 분필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로 같이 해볼까요? 계약금. 중요할 때 제가 이 색깔로 가끔 2번 정도, 3번 정도 필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예쁜 분홍색 분필을 들었습니다. 계약금 하면 2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제가 준 게 있을 거고 제가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선급금, 선수금. 이거는 이제 거의 뭐랄까요? 반대 계정이죠. 반대 계정. 계약금 하면 이제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선급금, 선수금 둘 중에 뭔가 하나겠구나. 받을 숫자라고 제가 초반에 실기 초반에 설명을 했었어요. 계정 과목 분류할 때 좀 설명을 했었는데, 선급금은요 자산입니다. 선수금은요 부채입니다. 자산은요 언제 인식하냐면 제가 지급했을 때 뭐를? 계약금을. 제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 입장에서 내가 지급했으면 선급금, 내가 받으면 이거는 부채. 이렇게 계산하죠. 제가 미리 받은 거니까 부채, 제가 미리 지급한 거니까 자산. 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오면서 돈을 미리 줬던 거니까요. 나를 기준으로 지급이니까 선급금이겠죠. 대변에 선급금. 선급금 저희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되고요. 3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예금과 선급금. 2번 문제 볼게요. 외상매출금 500만 원에서 매출 할인 3%를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 받았답니다. 이번에 8월 17일. 어디 동그라미 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외상매출금. 왜 좋아하죠? 이 단어 자체가 계정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 계정 과목도 참 감사하죠. 왜냐면 이것도 계정 과목이니까, 단어 자체가 계정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보통예금. 2번 문제는요. 좀 특이하게 3개 다 계정 과목이에요. 저희가 차변에 둘 건지 대변에 둘 건지만 잘 파악하면 그냥 맞을 수 있는 문제네요. 일단 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얘는 끝났습니다. 어떤 게 왜 입금된 거죠?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예요. 외상매출금 자산인데요. 회수했으니까 대변 자산의 감소로 가면 되겠죠? 외상매출금.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이 남아있는데 보겠습니다. 금액 먼저 한번 해볼까요? 매출 할인이 차변인지 대변인지 모르겠다면 금액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차변에 통장에 돈 들어온 돈은 485만 원입니다. 왜요? 원래 외상매출금이 500만 원짜리인데 매출 할인 3% 시켜줬거든요. 자, 500만 원에서 3%, 5, 3, 15, 15만 원이네요. 차변에 15만 원이 비어요. 매출 할인 15만 원. 이렇게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매출 할인, 대변의 외상 매출금. 삼 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자의 자택관리비를 계좌에서 송금하고 이를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대표자의 자택관리비는 회사에서 내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송금을 했대요. 어떻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을 했고요. 우리 자택 사용한 자택비를
인출금 계정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인출금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통장에서 나갔어요.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대표자의 자택관리비를 인출금 계정으로 쓸 거니까 차변의 인출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용 건물에 대한 난방장치 설치비 자본적 지출 500만 원이랑 창문 수리비 수익적 지출 43만 원을 전액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세요. 8월 20일. 어디 동그라미 칠까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난방장치에 치셔도 되고요. 난방장치.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창문 수리비. 이거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거예요. 돈은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보통예금의 대변에 적어주고요. 얘는 이제 끝났네요. 자, 난방장치랑 수리비가 남았는데, 자, 난방장치는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시켜주니까 건물에 500만 원.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처리하니까요. 수선비로 43만 원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차이점을 몰라서 분개를 못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없겠지만 있다면 제가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적 지출은요, 어떤 것을 지출함으로써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던가 건물에 아니면 뭐 화재시설 같은 걸 더 크게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 억을 들어 설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건물의 자산의 가치를 업을 시켜준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 해당 자산, 건물을 수리했으면 건물, 토지를 수리했다면 토지. 토지를 수리할 일은 있나요? 네. 어쨌든 토지의 뭐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을 했다면 토지. 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가치를 업한 거라면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를 수리를 했는데 이 수리로 인해서 기계장치 원래 5년만 쓸 수 있었는데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거 기계장치라고 분개를 하는 거고요. 그게 자본적 처리입니다. 자, 반대는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은 말 그대로 창문 같은 게 깨져요. 이거는 오늘 깨질 수도 있고 내일 깨질 수도 있고, 오늘 수리했다고 창문 갈았다고 내일 또 야구공 던져서 날라오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좀 소모성이 있는 소모품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면 저희가 수선비 처리를 하고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유리창이에요. 네, 유리창 수석했다, 아니면 외벽에 도벽을 다시 칠했다. 근데 이게 수익적 지출로 할 만한 것이다. 비가 올 때마다 칠해야 돼, 막. 그럴 리 없겠지만 비가 올 때마다 막 뭔가를 칠해야 돼, 뭔가를 고쳐줘야 돼 라고 했다면 뭐 수선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차변의 건물,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보통예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단기차입금 1억을요.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조기 상환에 따른 은행 수수료 38만 원과 이자 비용 105만 원을 포함해서 1억 14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답니다. 5번 동그라미는 8월 30일. 자, 동그라미 어디 칠 거냐면 단기차입금 상환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도 납부했대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냈고요. 어디에서? 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일단 돈이 나갔어요. 어디서? 보통예금에서. 그러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가 나갔대요? 모두 다 포함해서 1억 143만 원이 나갔고요. 얘는 이제 끝났네요. 단기차입금 갚은 거예요. 1억.
단기 차입금 빌렸을 때 부채니까 언젠가 갚아야 될 돈이죠. 반제는 차변으로 반제를 하시면 되겠죠.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 1억. 자, 단기 차입금도 끝났습니다. 뭐 남았나요? 은행 수수료랑 이자 비용 2개 남았는데 이자 비용은 말 그대로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이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105만 원인가요? 105만 원. 그럼 얘도 끝났어요. 자, 은행 수수료 하나 나왔는데 문제에서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할 거예요. 수수료 비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수수료 38만 원. 문제에서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수수료 비용 처리하도록 할게요. 5번의 정답은 차변의 단기 차입금,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거래처 직원 축의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월 10일. 동그라미 칠 때 어떤 거를 포인트로 치셨을까요? 결혼 축의금을 포인트로 치면 안 되고 이 문제는 매출 거래처죠. 거래처.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돈이 나간 거니까 대변의 현금. 그럼 차변의 거래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인 MSM으로부터 수취한 받으러움 2,20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고 부도엄과 수표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7번에 9월 27일. 자, 어디 동그라미 칠까요? 받으러움. 우리가 받으러움 가지고 있었어요. 거래처한테 받아야 되는 어음이 있었는데 이게 부도가 났대요. 우리가 받으러움 계정 과목은 뭐죠? 거래처에서 받아야 될 어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받으러움이죠. 대변의 받으러움. 차변에 원래 현금이나 그다음에 보통 예금이 나왔어야 되는데 차변에 현금도 아니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가 났대요? 부도가 났대요. 문제에서 부도는 부도어음과 수표 계정 대체하라고 하니까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대체하면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겠습니다. 받으러움에도 저희 거래처 코드 꼭 걸게요. 자, 일반 전표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신문 구독료. 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막 단어가 꼬이기 시작하죠.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8번에 9월 30일 신문 구독료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현금 나갔습니다. 대변의 현금. 그럼 차변의 신문 구독료의 계정 과목이 도서 인쇄비. 보면 금액이 15,000원이네요. 15,000원씩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8월 11일 차변에 상품을 구입했고요. 340만 원 주고 대변에 미리 준 돈이 있었어요. 선급금, 거래처는 가랑유토. 금액은 30만 원.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310만 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7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485만 원. 차변에 이 차이 나는 부분 매출 할인으로 인식하기로 했었죠. 매출 할인인데 자, 매출 할인을 검색해보면 참고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 밖에 수입에 관련된 매출 할인이 있는데 그 상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403번 인식할게요. 15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되죠. 광동물산 500만 원.
3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차변의 인출금 26만 2천원, 대변의 보통예금 26만 2천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20일 차변에 건물이 500만원, 차변에 수선비가 43만원. 이걸 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보통예금 543만원. (5번) 문제입니다. 8월 30일 차변의 단기차입금 국민은행 거 1억 상환하면서 수수료 비용 들어갔었죠. 얼마? 38만원. 그리고 나머지 이자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이자 비용이 105만원. 이걸 모두 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대변의 보통예금 1억 143만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0일 차변에 접대비 20만원, 대변에 현금 20만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7일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얼마? 2,200만원. 저희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죠. MSM. 자, 대변에 받으러음 거래처 코드 MSM 똑같이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2,200만원. 1번 전표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30일 차변의 도서인쇄비 15,000원, 대변의 현금 15,000원입니다. 자, 일반 전표 분계는 끝났고요. 저희 문제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오류된 문제 찾는 문제입니다. 1번 8월 25일 매출 거래처 접대비로 현금 지급한 20만원은 확인 결과 당사 영업부서 직원의 부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8월 25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접대비 현금 처리되어 있는데 거래처 접대가 아니고 사실 우리 회사 직원의 부의금이었다.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때 지급했던 그 돈은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죠. 자,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10월 4일에 좋은유통에 대한 외상매출금 30만원을 회수한 거래는 좋은유통 발행의 당좌수표로 회수한 거랍니다. 10월 4일 가볼게요. 차변에 받으러움, 대변에 외상매출금 되어 있는데 사실 받으러움으로 받은 게 아니고 당좌수표로 저희가 회수를 했대요. 회수했다는 건 받았다는 거죠. 당좌수표 받은 거 계정 과목이 받으러움인가요?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네, 현금. 차변에 현금, 받으러움을 현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당좌수표를 받은 건 현금이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의 기말 결산 분계입니다. 12월 31일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각 82만원, 27만원씩 계상하다. 감가상각에 대한 베이스 분계가 있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얘도 대손충당금이랑 같이 짝꿍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품에 대한 짝꿍은 비품 다음 코드를 사용하고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짝꿍은 차량 운반구의 다음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베이스 분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금액만 입력하면 되겠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82만원이랑 27만원 포함한 109만원. 그다음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할 건데 처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게 82만원짜리를 볼게요. 차량 운반구 참고에 있는 거 입력하면 되겠죠. 209번 입력할게요. 금액은 82만원. 차량 운반구가 208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코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거 213번 27만원. 자, 비품에 대한 거 왜 213번이에요? 검색해 보시면
비품이 212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짝꿍이니까 213번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기관 경과분 이자 비용 중 미지급액이 74만 원입니다. 미지급 비용 계정에서 이용하랍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저희가 뭔가 돈을 빌려왔나 보죠.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30일에 입력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자를 나가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야겠지만 현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아직 나가지 않았으니까 대변의 현금 대신 미지급 비용 써주면 되겠죠.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 74만 원. 대변의 현금 대신 돈이 아직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 비용 74만 원.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전액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 기말 현재 미사용분은 35만 원이다.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구입 시 당시에 분계를 생각해야만 저희가 차대를 바꿔서 분계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건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 B가 이제 결산 때 대변에 오게 되겠죠. 대변에 소모품 B가 오면서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와야죠? 미사용분에 대한 350만 원을 계상해 줄 거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와야겠죠.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입니다. 차변의 소모품 얼마? 350만 원 남은 금액이죠. 대변의 소모품 B 350만 원. 자, 3번 같은 문제는 구입 당시의 분계를 생각해서 차변에 있던 계정 과목 대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입했을 때 차변에 비용으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 소모품 B라고 썼을 거기 때문에 이게 결산의 대변에 소모품 B가 오는 거고요. 차변에 어떤 게 올 거냐? 자산, 남은 거죠. 현재 미사용분 남은 거니까 자산 처리를 해야겠죠. 차변에 소모품 350만 원 이렇게 자산 처리를 하면 됩니다. 4번 문제 볼게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50만 원 중 20만 원은 매출거래처에 개업 축하금으로 지급하였고 30만 원은 당사 영업부서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처음에 장부상이랑 실제 현금이랑 비교해 보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이 생긴 거죠. 50만 원이요. 자, 부족했어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자, 현금을 어딘가 지급했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분계를 했었겠냐면 현금이 부족하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돈 나간 것처럼 해주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써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5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접대비고 30만 원은 복리후생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차변에 접대비, 복리후생비 써주고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 보내주면 되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이 분계도요. 처음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대변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구입 당시에 이렇게 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게 좀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다 반복되는 문제들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차변의 접대비. 왜 접대비죠? 매출거래처의 개업 축하금이었대요. 그래서 2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은 왜 복리후생비입니까? 영업부서 직원의 결혼 축의금입니다.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입니다. 첫 번째,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복리후생비 얼마인가요? 월계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계표에서 조회하셔도 되지만 월이 나왔으니까 월계표에서 1월, 3월 조회를 할게요. 자, 월계표랑 합계잔액 시산표의 다른 점은 현금, 대체금액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복리후생비 볼 거니까 쭉쭉쭉 내려가서 네, 복리후생비 현금 나왔네요. 얼마인가요? 571만 8천 원. 네, 정답은 571만 8천 원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지급어음의 총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발행한 지급어음의 총액을 볼 건데요. 자, 지급어음을 조회하면 되겠죠. 계정별 원장. 6월 30일이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볼 건데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입니다. 네, 지급어음이 떴어요. 현재 당사가 발행한 지급어음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네, 3억 1천만 원입니다. 자, 왜 대변을 보나요? 발행했다는 거는 차변에 뭔가 상품을 사오고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어음이었을 거예요. 대변이 지급어음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의 합계를 보겠죠. 누계를 보겠습니다. 3억 1천만 원. 정답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 중 상품의 외상매입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문제에서 5월 나왔고요.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나왔고 거래처를 볼 거예요. 어디 거래처인지 모르겠다. 자, 거래처 원장 볼게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중이니까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인데 거래처 몰라요. 거래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치는데요. 엔터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처가 다 조회가 됩니다, 여러분. (5월) 중 상품의 외상매입금이 가장 큰 거래처의 상품의 외상매입금이 가장 큰 거래처. 자, 여러분, 상품의 외상매입금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잔액을 보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왜요? 5월 중이니까 우리가 5월만 볼 거예요. 그렇다면 차변과 대변만 볼 거예요. 정기 2월은 필요 없죠. 그래서 잔액을 볼 수는 없어요. 차변과 대변만 볼 건데 차변이 상품의 외상으로 발생한 외상매입금인가요? 아니죠.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원래 대변에 있는 거예요. 차변에 있었다는 건 차변에 갚았다는 거겠죠. 외상매입금이 있었는데 갚았을 때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제에서는 5월 중에 상품 매입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조회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금액만 봐줄 거고 대변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화상사 2,400만 원이고요. 자, 거래처의 코드 번호랑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코드 번호 뭔가요? 5010, 05010, 5010. 네, 영화상사 2,4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전산회계 2급 특별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